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34일을 대비하는 동영무효사 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법률 및 실무에 관련되는 제1회 동영무효사 4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개정된 법률들, 그리고 중요한 지문, 그리고 중요한 판례들로 엮어져 있어서 1회부터 4회까지 4번의 모의고사를 잘 관리하시면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동영 모의고사가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1번 지문입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법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것은, 자,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내용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휴업은 좀 쉬는 거겠죠. 중개업을 하다가 쉬려면 이렇게 해라. 폐업은 그만두는 거죠. 자, 그래서 휴업과 폐업에 관련되는 지문은 반드시 자유롭지만 신고를 해야 되고, 관련되는 문제가 한 문제 반드시 출제합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번부터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6월이 아니고 3월을 초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틀린 지문 아주 6개월로 저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틀린 것 1번 찾아내시고 공부해 봅시다. 2번 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휴업은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6개월을 저기 딱 갖다 붙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2번에 O. 자, 3번 개공사가 폐업을 한다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 폐업을 하거나 휴업은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미리 신고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신고합니다. 5. 4번 개공사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당근이죠. 여러분 전자문서로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지금 세월이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는 전자문서가 가능하고 뭐는 방문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으면 날셉니다. 자, 인터넷 시대니까 전부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 아예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자문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죠. 이때만 방문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문해도 되고 전자로도 된다. 아예 크게 중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있다. 5. 자, 5번 개공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하니까, 자, 이제 휴업이 끝났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하겠다. 그리고 끝났으면 다시 재개해야 되죠. 그때 재개할 때도 역시 미리 신고한다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으로는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5개월 휴업했어요. 자, 그럼 휴업이 끝났으면 5월 2일부터 자동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휴업이 끝났으면 바로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고할까요? 등록증을 첨부했기 때문에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즉시 반환해주고 그것을 걸어놓고 영업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지문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휴업할 때 벌써 등록증을 첨부했으니까. 그래서 재개하고자 할 때도 미리 뭐한다? 재개 신고하지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휴업 크게 어렵지 않죠? 반드시 이 내용으로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역시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이 전속중개계약도 매회 출제합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찾아가는데 답이 2번이죠. 자, 2번부터 보고 봅시다. 자, 옳지 않는 것 2번.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개공사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X다, 그죠? 왜 X입니까?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인적사항은 아직까지 전속중개계약은 팔아주세요, 사주세요가 중개계약이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자주 나왔는데 지금 인적사항 공개해야 한다 하니까 틀렸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정보는 어디 공개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공부했지만 1.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2번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 공개하죠. 여기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하면 틀려요. 둘 중에 한 군데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까지 정리했고, 단순하지만 인적사항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자, 공부할까요?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 법정 서식에 따른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몇 년 보존합니까? 3년 보존 서류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오죠. 전속중개에서 3년 보존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3. 개공사가 공개해야 될 정보에는 중개대상물의 벽면과 도배의 상태, 당연히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벽면과 도배의 상태가 뭐 깨끗함, 안 깨끗함 이렇게 공개해 줘야 됩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하면 의뢰인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사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5. 자, 당신하고만 하겠소. 이게 전속중개계약인데 그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사하고 거래했다. 그러면 약속 위반이죠. 그죠? 약속 위반이니까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자, 5번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반드시 문서로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니까 5죠. 그래서 5번 지문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5번 지문 2주일에 1회를 일주일에 2회 틀렸죠. 또 전화로서 통지하였다. 전화는 구두나 마찬가지죠. X예요. 반드시 문서 하는 말도 잘 보시고, 이 문서를 가지고 예전에는 팩스로서 통지하였다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팩스로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오죠. 팩스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조문에 팩스라는 말이 없던데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할 때는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렇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아파트를 팔아달라거나 사달라고 한 의뢰인에게, 한 사람에게만 의뢰했기 때문에 그 개공사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조치죠.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2번 정리하시고, 전속중개계약도 사실 해마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지문 가겠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인데 바르게 묶어진 것은, 자, 여러분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전속중개계약과 짝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묶어진 것 답은 5번인데, 자, 5번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리얼, 정보처리 기사 몇 명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그리고 미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현재 2개고, 여러분 우리 암기표 7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부 등의 정공은 그렇게 암기합니다. 부 등의 정공은 컴퓨터 통이다 라고 암기표 7번에 있는 내용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게 거래정보사업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전국에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은 시도에서 각 20인 때문에 틀렸죠. 30인이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등록증 가져갈 때 500국에 230번 해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중개사법이니까 중개법 쌤 전화번호가 500국에 230번, 2개 이상의 시도 30명 굉장히 잘 출제됩니다. 전화번호로 기억하고, 미연 시도지사가 정하는 용량과 성량을 갖춘 컴퓨터를 확보할 것. 시도지사가 아니죠.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컴퓨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것, 개공사 1인을 확보할 것. 또 개공사 때문에 X죠. 여러분 보다시피 정공원할 때 정보처리기사 하나, 공인중개사 하나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1인을 확보할 것. 그런 기준은 없죠. 여러분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자를 1명 고용해야 됩니다. 부 등의 정공은 컴퓨터 통해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시고 암기한 내용들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리얼, 미음.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인데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관련되는 것 암기표 7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 출제될 내용은 없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접어듭니다. 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A가 고용한 소공사 B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되었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옳은 게 2번이죠. 자, 금지 행위를 한 소공사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옳은 것은 2번인데 지금 이 틀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공부하죠.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런 고용인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 틀이죠. 자, 그때 개공사 A가 고용한 B, 그러니까 소공사 B가 한 행위는 개공사 A의 행위로 보는데 그때 소공사가 뭐를 했다? 직접 거래를 했다. 여러분 직접 거래는 금지 행위 기억하십니까?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이고 이 직접 거래는 금지 행위죠. 금지 행위는 소공사 입장에서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소공사 자격 정지 사유 노래 제목이 암기표 2번에 이인 설설 개개 금 금지 행위는 자격 정지죠. 그래서 이 틀이 직접 거래는 3년에 3천이고 이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제 이런 형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틀은 계속 나옵니다. 자, 1. 국토장관은 B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금지 행위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취소하니까 틀렸고 자, 틀렸고 자, 3번 B는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B는 3년에 3천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A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자, A는 개공사 소공사가 하는 행위는 자기 행위로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3년에 3천만 원은 아닙니다. X. 자, 5번 개공사 A가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게 되면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X입니다. 자, 이때 3천만 원 벌금을 받더라도 우리 판례는 뭐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죠? 원래 개공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이니까 2, 벌, 3은 결격 사유다. 요란하게 공부하지만 3천만 원 벌금을 받더라도 판례가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개공사가 벌금을 받더라도 이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개공사 3천만 원 벌금 받는 것만 해도 가혹한데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등록이 취소되면 사무실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격 사유로 취소된다면 X예요.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은 답이 이제 2번이고 금지 행위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입니다. 이 틀은 거의 해마다 똑같이 출제됩니다. 이 부분만 바뀌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다. 그 직접 거래는 지금 3년에 3천인데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그 초과하여 금품 받으면 여기 이 3년에 3천을 1년 징역 얼마? 1천만 원 벌금이고 개공사 1천만 원의 벌금형 딱 갖다 붙이면 틀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금지행위고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그렇게 갈 거니까 지금은 직접 거래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사가 위반하는 행위만 바뀌지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여러분 자기 걸로 잘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가 5번이죠. 자,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기술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틀린 것부터 볼까요? 답은 5번이죠. 자,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공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확인 설명서는 개공사가 서명 날인하되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했을 때만 함께 서명 날인하지 모든 소공사가 함께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5번이에요.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는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보시면서 자, 확인할까요? 1.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여야 하며 소공사 1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공사도 확인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자, 2번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즉 말로만 설명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도 시험에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5. 자, 3번 개공사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는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그것도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 5.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태라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 그죠? 비가 오면 이 아파트에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태는 개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매도인, 임대인이 제일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개념이죠.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되죠.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듭니까?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제일 잘 아니까 그 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그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으로 돌아있지. 중개사법은 손님들, 매도인, 임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없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까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이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역시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문서 중 하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4번 지문도 거의 매년 출제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문제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보관합니다. 지금 하나 더 나왔죠? 확인설명서 몇 년 보관? 3년 보관. 아주 출제 잘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 더 있죠? 자, 거래계약서는 몇 년? 5년 보관 서류입니다. 그래서 보관해야 되는 것 3개 중에 이제 2번째까지 연결이 됐고, 여러분 이 보관해야 되는 서류 3가지는 반드시 익히시고, 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 위반하면 전부 6월에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연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관해야 되는 것 3가지, 그리고 이거 위반하면 전부 6월에 업무정지. 뭐는 업무정지, 뭐는 업무정지. 이렇게 암기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날 셉니다. 5만 책을 다 암기해야 되잖아. 그죠? 딱 서 보이면 6월에 업무정지.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5번 정리하고. 자, 6번 지문으로 접어듭니다. 6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자, 용어의 정의에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용어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 용어를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한 문제 출제도 되는 데다가 이 용어를 모르고 있으면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제도 되고 하나를 암기하셔야 되지 스스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전달했고, 자, 옳지 않는 것 4번 볼까요?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하고 이거 틀렸죠.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공사라는 정의가 탁 들어오면 여러분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이 3가지를 찾아라. 이렇게 공부했죠. 정확하게 제외하고 이렇게 잘 낸다고요. 자, 그래서 틀린 것 답은 4번. 나머지는 공부됩니까? 중개라 하면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데 이 중개라는 정의에서는 그 밖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때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을 포함한 물건들의 행위인데 여기서 저당권이 중개 대상이 된다는 게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지,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런 소리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는 3종류가 있고, 자, 장농 속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가지죠. 자,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자, 이렇게 단순하게 수업합니다. 중개업은 글자가 3글자잖아. 그죠? 중개업, 조건이 3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반드시 조건이 3가지가 돌아야 됩니다. 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보수 같은 거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얼마나 단조롭게 수업하는가 하면 중개업
업의 정의는 글자가 세 글자니까 조건이 세 가지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고. 자, 조건이 세 가지라 그랬지. 여기에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은 중개업을 할 때는 당연히 중개사무소를 갖추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니까. 그죠? 여기 사무소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하고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X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등록이 돼 있지만 등록은 중개업의 요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빠져도 틀리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갖다 붙여도 틀린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정의는 글자 그대로 법조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개보조원도 많이 했죠.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가 탁 뜨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거 빠지면 틀려요. 이거 빼고 읽어도 얼마든지 말이 되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들어오고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그것도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 자죠. 자, 그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야 되고 이 중개보조원은 이제 미리 고지해야 될 의무도 발생했습니다. 나 중개보조원이요. 이렇게 고지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이 중개보조원 등이 밖에서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 공인중개사와 개공사, 즉 개공사 한 명에 소공사 한 명이면 두 명이 근무하면 중개보조원은 이 두 명의 5배를 넘을 수는 없다. 10명까지만 고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배수 초과의 고용이라는 의무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뭐 중개사무소에 뭐 10명씩 중개보조원이 있을 일은 없고 법인 같은 데서 이 중개보조원에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려고 중개보조원은 나 중개보조원이요 라고 고지해야 될 의무 그리고 5배를 고용할 수는 없다. 소공사와 공인중개사 수 합산 수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로서 틀리는 것 답은 4번 정리했고 여러분 이 용어의 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7번 돌았습니다. 자, 7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권리와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중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답은 3번이죠.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수 및 취득의 알선은 법인인 개공사가 적법하게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업무 법인 개공사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옳은 것은 3번. 수정할까요? 자, 1번 발명권, 특허권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X죠. 여러분 특허권, 발명권, 니 살래요, 팔래요 이렇게 중개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자, 2번 개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이나 목적물의 인도 등에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행위는 개공사의 실무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X죠. 당연히 실무상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런 행위도 개공사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4번 부동산에 관한 등기된 환매권은 개공사의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 없다. X. 될 수 있다. 여러분 등기가 된 환매권은 누구에게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다 하니까 X. 될 수 있습니다. 5번 판례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하는 경우 중개대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해당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금전소비대차라는 말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중개대상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출제 문제죠. 자, 그래서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고 당연히 중개법인, 법인인 개공사, 경매부동산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들어갑니다. 자, 8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권리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중개대상 권리와 중개행위 거의 유사한 문제죠.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에 있습니까? 자, 판례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 방금 했는 건데 7번 했는 거네요.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역시 여러분
체크하시되 미등기 건물, 무가 건물 당연히 중개대상 됩니다. 동그라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된다고 기억하라 그랬죠. 동그라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되어 있는 건물 부담스럽긴 하지만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장래에 건축될 미래의 건축물 이를 분양권이라고 부르고 아파트 분양권은 현재 물건은 없죠. 근데 앞으로 장래의 물건으로서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이제 틀리는 것 5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걸 우리는 권리로서 입주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분양권 하면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부합니다. 앞으로 분양권 하면 중개대상물 된다. 입주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조롭게 딱 기억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권리를 말하고 그를 입주권은 선정할 수 있는 지위로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체크합니다. 자, 9번 문제죠. 자, 9번.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는 것 답부터 보시면 4번 외국인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신청 시에 등록관청에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없다 때문에 X죠. 여러분 이 결격 사유는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다시 결격 사유가 뭐라고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자, 이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는 우리 한국인들은 시, 군, 구청, 등록관청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적 지정을 통해서 결격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예를 들어서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외국인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 나라까지 가서 확인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외국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없다 때문에 틀렸죠. 자, 그래서 4번 결격 사유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 나머지 중요합니다. 1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에서 받죠. 등록관청은 개공사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해주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것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7일 내로 당신 등록했어 이렇게 서면 통지해 줍니다. 자, 2번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업 파트에서 배웠죠? 3월을 초과하여 업무가 안 되면 휴업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그래서 휴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이 종별을 달리한다는 말은 이거죠. 법인인 개공사가 나는 이제 법인을 안 하고 서울 공인중개사로 개인으로 갈 거야. 또는 개인 서울 공인중개사를 하던 자가 나는 서울 공인주식회사 법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을 하고 반드시 다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좀 살짝 중요한 거 이제 예외적으로 부칙 6조가 부칙 6조는 자격증이 없이 영업하는 사람이죠.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은 최소한 30년 동안 영업하던 자죠. 그래서 하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관할구역안에서 그 자리에서 자격증만 취득해서 공인중개사로 바뀌면 이 30년 동안 했던 부칙 6조를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7일 만에 등록하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등록증을 반납해주면 이 부칙 6조는 바로 재교부 받아서 영업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서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갖다 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재교부 받아서 영업하면 훨씬 편리하죠. 자, 원칙적으로는 종별을 달리하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지만 여기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바뀌면서 조건이 관할구역 안에서는 재교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예외도 잘 봐놓으시고 이 개공사를 도와주는 것들 유리하게 해준 것들은 시험에 들어온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 5번 소공사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맞다. 틀린 게 4번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소공사가 만약에 등록을 하면 개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소공사이면서 개공사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중 소속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 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답은 4번인데 이게 등록에 관련되는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이 개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등록에 관련되는 이 절차들은 문제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대로 바꾸더라도 이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까지 모습을 갖춰야 되는 문제였죠. 자, 이어지는 문제가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이 법에 의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를 열거한 것인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서류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그래서 원래는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 있는 걸 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해도 돼. 왜?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편하니까 당신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 두 가지가 답으로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면 법인은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 자격증 가져올 필요 없다. 그리고 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 가져올 필요 없다. 이 두 개를 답으로 잘 익혀주시고 자, 나머지는 다 제출해야 되죠. 아까 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즉 외국계 법인은 자기들이 나는 결격사유가 아닌 걸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 해당 나라까지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때 아포스티유 이런 것들이 내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당연히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5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나타낸 서류로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는 점포를 하나 샀으면 매매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 서류까지 해서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격증, 그 다음에 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답으로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중개사무소 서류를 가져오는데 중개사무소는 조건이 뭐냐 하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다면 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 해서 5번 지문 여러분 잘 이렇게 익혀 놓으셔야 돼요. 중개사무소의 조건은 면적을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제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만약에 기재가 안 되었다면 왜 지연된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까지 해서 사무소 제출에 관련되는 서류 답으로 들어오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틀린 것 1번에 보이십니까? 자,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계약 서식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X입니다. 여러분,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런 서류를 쓰시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계약서는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표준서식은 없습니다. 아주 많이 강조했죠. 자, 틀린 것 1번이라면 공부할까요? 개공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것을 이중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죠. 하면 작성하면 등록을 뭐 취소하연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라는 것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중 작성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돌았죠. 임의적 사항 5. 자, 3번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작성해도 되지만 필수 기재사항 암기표에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가죠.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부를 필수 기재라 하고 여기 부가 뭐지요? 확인설명서 교부사항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거 보기보다 굉장히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4번 개공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공인중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다.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으면 비밀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물건에 대한 확인하고 연결되죠. 여러분 이 집은 축대가 약해서 비가 오면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이거 비밀이니까 나 이야기 안 하겠어. 그러면 당사자들이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비밀은 준수해야 되지만 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비밀보다도 앞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지문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5번 소공사는 시인이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좋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체크하시는데 거래계약서에는 표준 서식이 없다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틀린 것 1번으로 정리하고 거래계약서에 관련되는 지문, 특히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그 물의 인권은 그 기가 기타 약정사항이죠. 계약일자 그리고 조건과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1번으로 체크하시고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여러분들 꼭 암기 사항입니다. 매년 출제하다시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봅니다. 1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되는 법률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거래신고에 관련되는 법률 중요해요. 자, 틀리는 것 5번부터 볼까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옵니다. 불구하고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X죠. 얼마? 3천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거 불구하고가 2개고 그거 위반하면 3천만 원짜리인데 최근에 개정된 법은 자 3년 징역 3천만 원 형벌이 부과가 안 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해서 요 단원이 하나 추가가 됐죠. 결론은 불구하고 만약에 신고를 위반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 그런데 3년에 3천만 원짜리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은 언제입니까? 거짓 신고죠. 불구하고가 아니고 거짓 신고는 100분의 10인데 이 부분도 연결이 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5번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것 5번으로 돌았으면 공부할까요? 자, 최근 개정된 내용에서 실제 가격 등을 신고하되 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뭘로? 30일로 단축되었다. 5. 원래 거래 신고 60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30일 내로 해야 된다. 5.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누구? 당사자는. 그죠? 당사자는 계약이 깨지면 깨졌다고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죠.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되지만 불구하고 들어가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런데 3년에 3천만 원이라는 형벌이 부과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불구하고는 2개입니다. 3천만 원짜리. 자, 4번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 지문에 4번을 보완해 주는 단원이죠. 이 12번 문제가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문제로서는 가장 정확한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2번 꼭 체크하시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3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